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생애 설계,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전 주기를 나누어 가지고 사업자 설립할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 사업 단계를 지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업자 설립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아이템은 정한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회사 설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요소예요. 자금, 공간, 인력입니다.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내 돈을 몽땅 쓸어 넣어서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법무사 비용으로 한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주식회사, 회사 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냥 개인 사업자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자본금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인, 주식회사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췄어야 됐고, 아니더라도 기술 분야,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의 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을 삼아서 법인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누군가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가 자본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벌써 100배나 되는 자본을 투자하게 되니까 10만 원과 1,000만 원, 100배 차이가 나는데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원활하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투자 받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나 혼자서 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초반부터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세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기류나 PC, 사무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만 마련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주소, 장소를 기입해야 되거든요. 초기에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아직 사업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공간부터 멀쩡하게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는 공간을 근사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공간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사무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데는 4인실, 어떤 데는 2인실, 6인실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각 대학마다 있는 창업 보육센터 같은 곳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들도 요즘은 창업 지원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구청 5층이나 6층 이런 데 한 층을 통째로 창업 지원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민회관에다 창업 지원 공간을 마련한 것도 있고, 어쨌든 지자체들도 이 창업 지원 공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진흥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콘텐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에는 무슨 정보진흥원, 또 디자인진흥원, 진흥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흥원들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공간도 꽤 많아요. 이런 것도 알아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알아봤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 보증금 내는 월세 사무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증금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나아요. 위워크라든지 패스트5, 스파크 플러스,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 같은 다양한 공유 오피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한 4인실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제일 싼 거는 7,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4인실 같이 별도의 공간을 받지 않고 그냥
오픈 데스크로 해서 오픈 라운지 어디든지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걸로는 뭐 작게 받으면 30만 원 정도, 그리고 많이 받으면 50만 원 정도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그럼 전용 공간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일하는데 예를 들면 오픈 스페이스, 독서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책상 한 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노트북으로 일하고, 대신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실 쓸 수가 있고, 팩스도 쓸 수 있고, 커피 무료로 주고, 뭐 소회의실, 대회의실, 강연장까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공용 오피스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적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그냥 나 혼자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면 되는 거고요.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 최소 인원이 옛날에는 2명,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 이사이면서 대표이사가 되는 건데요. 1명 이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감사,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내이사. 가장 안정적인 구성은 3명 정도가 법인 설립할 때 등기 이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력을 구성하는 것을 아예 처음에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구해놓고 월급 주면서 시작하면 정말 좋겠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팀원들을 확보해 놓고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원활하지 않을까요? 내 돈을 모아놓고 내 돈을 쓰면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월급부터 주면서 일을 한다는 게 부담이 꽤 될 겁니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를 100%까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대표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데 한계가 있지만 직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때 급여를 지급한다 생각을 하고 인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원활하지 않을까. 근데요, 예를 들면 뭐 급여가 한 달에 250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치면 한 달에 250만 원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여 250만 원도 생각해야 되죠. 4대 보험 중에서 회사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점심 식사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초기에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너도 따로 먹고 나도 따로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식대 생각해야 되죠. 사무용품, 그리고 각종 관리비 생각하면 거의 한 사람당 그 급여의 절반 정도는 예비비로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회사를 세팅할 때 팀원으로, 코파운더로 참여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구해놓고 일을 풀어갈 수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람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름아름으로 사람을 구해가지고 팀원을 충원해 나가다가도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공개 채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풀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요.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각종 학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디자인 학원 이런 데 의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일 경우에는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를 미리 확보해야지 인력 면에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될 때 그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체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